자, 새해가 밝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 그리고 탄핵 전국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위기가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갔으면 합니다. 네. 자, 매거진 비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5년 우리의 주어진 숙제 또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신년 초대석 오늘은 부산시 의회 안성민 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 염려가 좀 앞서게 됩니다, 의장님. 그래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 먼저 우리 부산 시민들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은 실망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시민들의 어려움 조금 덜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국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부산은 부산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또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 보시는 부산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아마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부산에 보면은 자영업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만 경기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체감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요즘 뭐 노인과 바다, 노인과 아파트 이런 식으로 부산을 갖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네.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따졌을 때는 충분히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불구하고 결국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안 돼 있고 글로벌 그렇죠. 후보 도시 특별법도 지금 국회를 통과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우리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해에는 오히려 이런 부산의 위기가 잘만 활용하면은 기회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한 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부산 시장에 대한 평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박형준 시장 네. 잘하고 있는지, 뭐 성과는 성과대로 또 아쉬운 부분은 또 아쉬운 대로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 현상에서 뭐 박용진 시장이 뭐 잘하고 못한 걸 갖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결국은 이렇게 부산이 힘들수록 다 함께 단합해가지고 부산이 현명한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박용진 시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너무 먼 것보다는 네.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 정말 부산 시민들이 힘든 부분,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산 시민의 고통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노력을 한다고 그러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가 장기적인 정책을 갖다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해, 두 해 늦출 수 있는 늦어도 상관없는 그런 정책들은 좀 지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희망을 또 찾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전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의장님과 하나씩 좀 풀어보죠. 첫 번째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박형준 시장이 지난 연말에 국회까지 찾아가셔서 그 농성까지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처리가 가능할지 의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이 사실 비상계엄 때문에 이 연속성에서 단절된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도 6일 동안 철야 농성을 준비했었는데 사실 그걸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죠. 네. 결국은 그동안 부산이 간절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간절함이 부족했다. 너무
젠틀스럽게 너무 FM대로 중앙 정부를 상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다 표할 필요는 저는 있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중앙 정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낙담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다가오는 이제 대선도 있을 것이고 네.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역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올해 뭐 산업은행 이전이나 안 그러면은 이 글로벌 후보 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부분이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단지 부산의 준비 과정, 부산의 접근 방법이 저는 아주 지금부터 충실히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된다 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이 특별법을 갖다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 면제 특례라든지 분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다시 그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만이 이 특별법으로서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네. 간절함이 좀 부족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메가시티 구상이 논의됐는데 최근에 또 잠잠해졌어요. 이 불경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현재 추진 중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 또 불경 경제 동맹까지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는지 또 의장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부산 경남이 통합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다. 언론에 보면은 한동안 거의 되는 것처럼 된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통합을 된다는 거는 많은 시를 또 요하고 그리고 뭐 시민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만이 움직일 수 저는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통합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울산을 뺀 부산 경남보다는 원래대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동남권의 새로운 도시를 하나 수도를 만드는 의미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합동회를 만들었고 첫 회를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첫 회 하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가 크지 않는 의회가 첫 회를 하는 것도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집행부가 네. 통합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들이 함께하는 장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그냥 부산만의 엑스포를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불경이 함께하는 올림픽 정도는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과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공감대 형성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우리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80%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불경이 함께 했을 때 울산은 내가 뭘 얻는 것이 있구나. 경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남도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요 통합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아주 반대가 심해요. 그래요. 그래서 메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 이런 인식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흡수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울산 역시 인식할 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다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이 주도가 되는 포항, 경주 이쪽 연맹을 갖다가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산, 울산, 경남이 했을 때 이 동남권의 제2의 수도가 탄생이 되었을 때에 그때 자기들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메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덕 신공항 상황도 여쭤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또 지역 경제 보탬이 되려면 지역 업체 참여가 관건인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가덕 신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단 사업비
9,64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겠죠. 우리 부산의 거점 항공사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에서 할 부분은 중앙에서 맡기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당장 가덕도 신공항을 갖다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뭐 큰 비행기 타고 이러려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네. 부산의 산업을 좀 개편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첨단 산업을 갖다 유치해야 되고, 그럼 그렇죠.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사실 인재가 필요합니다. 음. 거기에 맞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학도 그쪽에 전공자들을 갖다가 배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렇죠. 기업들이 오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오고 싶어도 부산에는 인재가 없다. 부산을 떠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인재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른 도시와 필요하는 우리 노선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일본 하네도 공항과 우리 김해 공항을 갖다가, 그리고 신공항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노선은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공항이 그냥 말 그대로의 공항 자체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수도권에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듯이, 그렇죠. 일본 역시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거하고 그 지금 일본 그 동경 그 공항을 이용하는 거하고 거의 1시간 반의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경 근처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서울로 다 가지 부산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이 아닌 하네다 공항과 부산 거점 공항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갖다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했던 것 중에 산업은행이 있는데, 이 윤석열 호가 좌초된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전도 물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부산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은행은?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수도권. 그렇죠. 결국은 수도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산업은행이 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산업은행법 하나만, 조항 하나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 결국은 이 문제는 왜 지방 시대를 선언하고 동남권의 새로운 수도를 갖다 지금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뭐 부산은행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 한국은행이 202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행 대한민국의 모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지역에 분산시켜 줘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 진입은커녕 대한민국의 존재가 지금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그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산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점 도시 한 군데에 집중을 해줘야지, 각 지방에 골고루 분산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살고 울산에 살고 경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다 그러면은 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제가 모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간절함이 좀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중앙에 계시는 그 서울 쪽권에 계시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새해에는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도 몸소 서울 올라가고 서울에 계시는 그 당은 다르겠지만 그 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 토대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할 텐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시장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네네. 좀 우리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민생을 위한 보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소상공인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고금리를 갖다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금리로 대안대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 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0억 규모로 저희들이 가동을 했는데 한 430억 정도가 지금 일단 시중에 풀렸고요. 네. 새해에는 BNK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갖고 2천억 규모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한 6%에서 7%대 이자를 쓰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가까운 BNK 지점을 가셔갖고 상담을 받게 되면은 네. 그거보다 낮은 그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지방 의회 이 부분의 한계입니다. 이 무슨 크게 면제를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자를 좀 강경해주는 쪽에서도 지금 머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각종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올해 최대한 그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첨단 산업들이 동부산 쪽에 지금 많이 그렇죠. 지금 지중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업 용수를 갖다가 이 공구를 못 받다 보니까 무려 8배나 비싼 용수를 갖다가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업 용수 요금을 갖다가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네. 시민들의 삶에 좀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경감하는데 상당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자영업자분들이 네네. BNK 부산은행에 찾아가서 네네. 좀 금리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면 그렇죠. 예.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낮은 조금 금리로 낮은 금액으로 예. 이용할 수 있는. 네네. 좋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좀 더 많아져서 시민들이 좀 발벗고 또 뭐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사업도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제 특히 지방의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범위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음.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을 만날 때면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건의도 하는데 뭐 현재 또 국회 상황이 또 저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해결을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네네. 되겠죠. 네. 또 의장님께서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네네. 계시잖아요. 1인 1 보좌관제를 비롯해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쏟고 계신데 네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1인 1 보좌관 제도는 예.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보좌관 출신이지만 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는 한 9명 가량의 보좌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중앙 정치가 지금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의회 사무처에 상급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약간 한 발짝 더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33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제도를 통한 것이 부산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협의회를 통해서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 이 촉구 건의안도 가결하셨죠. 네네. 지난 연말 이 상상하기 힘든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가치 또 의회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부산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치라든지 의미, 그게 자유와 민주라는 데서 저는 타 시도 의장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편인데요. 네. 우리 6.25 때 그 많은 피난민을 갖다 수용을 했고 그 당시에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자유를 찾았잖아요. 네. 그리고 4.19 그리고 부마민주 항쟁을 통해서 음. 그 거점 도시가 광주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또 민주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거의 선진국을 갖다 육박할 정도에 올랐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부산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와 그리고 민주 이 부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만든 곳이 부산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부산이 바라는 아까 특별법이라든지 산업은행 이런 정도는 그건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의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끝으로 이 부산의 미래를 읽어가는 주체 시정부와 의회의 주인이죠.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는 그 뱀의 해라고 그럽니다. 뱀은 탈피를 하는 동물인데요. 사람이 뱀이 탈피하는 거 보면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도 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따른다고 그럽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뱀이 탈피하는 그런 고통 이상으로 노력해가지고 지금보다 낫는 그런 부산 시민의 삶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맞이한 새해인데 여기 마냥 휩쓸려서 민생을 놓치면 곤란하겠죠, 의장님. 의회가 앞장서서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시길 당부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신년 초대석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